스님께서 저 조계종 종정으로 계시면서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종단에서 뭔가 장이 절차라든가 예, 이런 것을 그러니까 뭐 스님은 그 6대 7대 종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종단장 뭐 우리가 붙이기 전에 이제 청문회에서 이미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때 총무원장으로 서의현 스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서의현 스님께서 그날 오후에 내려오신가 해서 우리 행사 7일장하고 답이 한 10일 끝날 동안까지 그 행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상자들보다도 더 참 슬퍼하시고 우리 상자들보다도 더 이래 열심히 참 기도하시고 또 이래 총무원장으로 와 계시니까 사회 저명 인사들을 대접하는데 소홀함이 뭐 우리는 산중에 살고 있으니까 산중에서 어른 그 바깥 사람들이 이제 저명 인사분이 오시면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든 신뢰를 거르지 않고 다들 이제 이현스님께서 그 한 12일 동안 스님 그 끝까지 그걸 해서 잘 그 원만하게 행사되도록 그래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퇴설당에 방광이 있기도 했다 이런 말들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뭐 산중이나 뭐 주변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혹시 기억나시는 일이라든지 인상적이었던 거 있으시면. 그래서 이제 스님 열반에 드시고 행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백년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광이 나는 줄도 모르고 밖에서 볼 때는 백년암 그 뒷산이 환하고 그 안에서는 무엇이 그거는 왜 빛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큰절이 있으면서 총물이 있으면서 그 제일 마지막 날 그 대중들이 그 큰절에서 내일 출상하는 날인데 마지막 날 대중들이 와 그 저 백년암에서 방광이다 하고 고함을 치고 해서 쫓아가 보니까 백년암 뒤가 이제 불구스름하게 이제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이제 솟구쳐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 또 이래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 국립공원 사무소 혹은 파출소로까지 행사 불났으니까 빨리 가보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참 그렇게 보이는 것이 스님의 이제 방광 현상으로서 팔만대장경 판전 그 주변으로 붉게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이래 보였다 그러는데 그 기자들도 그 중에서는 본 사람도 있는데 자기 혼자만 서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막 거짓말이다 이렇게 같이 못 봐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사 쓰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뒤로도 이제 큰 스님 열반에 드시고 우리가 그 제 때마다 스님 제설 때마다 7일 7야 8만 4천 배 그 참회 법회라서 절을 하면서 그 지낼 때도 백년암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 밑에 그 암자에 있던 우리 반대편에 암자에 있던 그거는 에서는 백년암 뒤에 불났느냐고 전화도 들어오고 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본 사람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놀라고 참 신기해하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은 거짓말하지 마라. 로 끝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사람한테 뭐 자꾸 우길 거 있습니까? 본 사람은 본 사람대로 참 기쁨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큰 스님 저 열반하시고 이제 답의의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었을 것 같고요. 그 빈소가 마련이 되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조문을 오시고 또 빈소에 참배를 하시고 하셨을 텐데요. 기억나는 분들이나 또 생각나는 일화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 스님 이래 그래 해서 이래 보고 하면은
무슨 일을 이제 먼저 이래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이래 스님 제가 시자로 총무로 가 있고 이제 행사 시자로 있으면서 말하자면은 스님의 이제 장이 사절입니다. 예? 사절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절에서 큰 스님들이 열반에 드시면은 종정 스님께 조시를 이제 부탁하고 하면은 이제 스님께서 조시를 적어 주시면은 그걸 이제 편지에 담아서 각 본사로 이렇게 갖다 올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그 답의식에 참여하게 이래 되면은 스님 계신 한 그 10여 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래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그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이래 보면은 각 절마다 조금씩 다 장례법이 다릅니다. 장례법이 다르고 그래 하니까 그 가서 이제 제일 저로서로 이제 그 황당한 경험이라고 그 지역 분들한테는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충청도는 우리 경상도는 돌아가시면은 입관을 해가지고 관 그대로 흙에 묻고 다른 그 관에 손상이 없고로 하는데 충청도식으로는 파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하고 다 해서 잘 모셨던 그 관을 다 이제 그 열고 그 60만 지금 이제 그 삼배로 혹은 광목으로 이제 우리 이제 몸이 말려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 그대로를 땅에 이래 놓고 그 후로 바로 생흙을 이래 덮어 버리는 그런 또 상대는 충청도 이래 식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뭐고 서덕사 쪽에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각 지역마다 각 사찰마다 전통이 이제 조금씩 이래 다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행사에서 보면은 지금 행사의 어떤 그런 다비식이 하나의 전국 정례화가 돼서 이제 보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큰 힘을 그 원형을 제공하신 분이 우리 이제 변미룬 큰 스님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영왕 스님께서 봉원사 계시다가 이래 열반에 드셔서 이제 행사에 오래 계시던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상을 간다고 갔는데 또 변미룬 스님께서 아주 그때 이제 이래 조지고 또 손재주도 많고 아주 재능이 많은 분이라고 소문이 나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종상 스님 보고 우리 여기 왔는데 저 변미룬 조지 스님이 또 재주를 어떻게 피웠는지 그 답이 식장에 한번 가봅시다. 그 가면 우리가 뭔가 틀림없이 하나는 배워갈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종성 스님도 행사에 이제 도감이시니까 헌연히 성당하고 같이 그 이제 봉선사로 갔는데 봉선사는 야산입니다. 야산이니까 행사처럼 웅장한 산이 없으니까 나무 화장을 못하고 거기에 맞는 집화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집화장. 그 집화장이 뭔데요? 그러니까 집단도 잘 하고 하면 그것도 불도 해서 화장을 충분히 하고도 뭐 저는 못 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쪽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래 가니까 그 흙집을 지어 놓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빈 그 고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흙집을 지어 놓고 이미 가니까 그 숯 한 줄 또 그러고 이제 집 대신에 뭐를 하셨냐 하면은 그 새끼 탈에 꼬았는 거 이걸 이제 한 줄 조르고 해서 우리 뭐 보통 그처럼 이래 둥그랗게 붕긋하게 다 해놓고 천을 덮어놓고 있고 그거 보고 우리가 이제 이래 놀란 거죠. 아, 이게 헛집 짓는 질 줄을 몰라가지고 만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관을 모시고 와서 거기서 장작을 쌓고 이러면서 1시간 반, 2시간 가까운 그 시간을 다
모든 중인 환시리에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뭐안 봐도 좋을 뭐 이런 미안한 그런 부분도 미안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무를 사면은 또 불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주변을 이제 철사로 이렇게 묶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 생나무니까 그 위에 이제 그 휘발유를 한 5말쯤 그거에 막 붓습니다. 이걸 그 모든 대중이 보는 앞에서 하니까 그 상당히 그 좀 뭐 혼란스러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니까 이런 거 없는 참 깨끗한 어떤 그 다비식을 할 수 없나 했는 그 빌미가 오늘 우리 변미룬 선님께서 만드신 이 흙집을 지어놓고 미리 다 이래 마무리 짓는 거. 그러면은 와서 그 자리에서 한 2-3시간 동안 춥거나 덥거나 막 덜덜 떨거나 땀 흘리거나 하지 않고 금방 거화가 되고 장례식이 일찍 이래 진행돼서 대중들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고 그러고 이제 보이기 싫은 그런 부분들도 일찌감치 대중 없을 때 다 끝나 있으니까 그 자비식이 상당히 엄숙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던 그것인데 그건 이제 자원손님 때 그것을 그대로 우리도 하고 또 그날 처음 겨울에 1월 4일인데 불구하고 그 결제 중이 탓도 있지만 각 우리 비구니 스님 산중 비구니 스님들이 우리는 근데 새끼만 그렇게 해서 뭐 덮어놓고 이제 저거 뭐 강옥만 덮어놓고 왔는데 다음날 출상 때 가니까 밤새도록 그 비구니 스님들이 그 겨울에 또 이제 연잎을 말아가지고 그 위에 다 또 이래 붙여 놔서 정말 이래 연화대가 되는 그런 이제 장음을 이래 하니까 그 장례 치르는 그 분위기부터 가지고 확 바뀌었습니다. 그걸 1년 한 9개월 뒤에 큰 스님께 이제 재연을 했을 때는 스님의 어떤 거기서는 자원 스님 때보다도 기술이 한 발 또 발전을 했죠. 그 해서 그냥 입만 입히는 게 아니라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그 연봉 우리처럼 그렇게 이제 뭐 초록색, 분홍색 뭐 이런 것들이 합해가지고 이제 해놓으니까 그날 왔던 수십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거하기 전에 그 자리에 왔던 분들은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비장이 뭐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사람들 엄숙하게 그는 장엄한 봉우리 속에 이제 스님 모셔져 있으니까 불타서 타오르긴 하지만 스님께서 이제 화장당한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늘 성실 스님께서 우리들의 그 참 지극한 원력으로 극락왕생하는 출발점에서 우리가 환송 왔다 하는 그런 일이 심정이 대해서 모두들 감격해 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큰 스님의 그 다비 모습은 그 나중에 그날의 화음이라는 말로 또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을 만큼 아마 아주 장엄한 또 숭고한 드라마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비도 많이 오기도 했고 또 날이 추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님들도 그렇고 쉬지 않고 정근을 따라 하시고 또 절을 하는 사람들도 보였던 것 같고요. 또 비닐을 둘러쓰고 또 철야로 정진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모습이 아주 장엄하고 또 숭고한 분위기가 이제 압도적이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거나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큰 스님 지금 이제 뭐 여기 이것저것 많이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날은 이제 정말 지금 그날 뭐 참 주변에 낙엽도 떨어지고 뭐 장엄하고 숭고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압도적이라는 것을 뭘 느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거기 스님 법고를 이제 모시고 다 운구를 해가지고 이제 다비장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모퉁이에 한 15m 되는 긴 고목 같은 나무가 이제 하나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그 나무가 저 꼭대기에서부터 밑둥치에 있는 가지까지 일시 한목이 잎이 떨어집니다. 어느 때 보면은 북한에 아무 것이 갈 때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모시고 그 앞을 지나갈 때 가는데 그 나무가 온 저 위에 끝에서 끝까지 끝까지에서부터 제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모든 잎이 동시에 다 이래 떨어지던 그 모습이 지금도 가슴에 어눌하게 이래 남아 있고, 지금도 다비식 한번 가면 그 나무를 한번 툭툭 쳐주고 옵니다. 특히 저 다비를 할 때 거화할 때 이제 눈물을 쏟게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스님께서는 거화할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꾸 힘드는 질문만 자꾸 하십니다. 다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저는 또 스님의 이런 대사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어떤 일의 마무리에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스님이 말씀하는 그런 슬픔에 젖어 있을 시간도 없었던 사람 중이고, 나중에 이제 한번 보니까 체걸음이 돼서 사람들 어느 정도 가고 없고 이러는데, 저기서 웬 종년의 부인이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그 이상하다 하고 이제 그래 가보니까 스님의 막내 여동생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그 보살님이. 그리고 제가 얼마나 놀라놨던지, 가서 보살님 어깨를 치면서 남도 아니고 보살님이 이렇게 참 슬퍼서 울고 있으면은 남이 알아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만 일어나시지요 하니까 이제 참 이래 눈물 거덕하면서 스님 모르면 가만히 있었어. 나는 우리 떠나신 스님을 그리고 슬퍼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한없는 그런 눈물을 뿌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스님 출가하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한테 평생 서름을 얼마나 받고 사시고, 그렇게 해서 늘 참 집안이 큰 스님 도인 났다고 그렇게 다른 집에는 떠든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워낙 유교에 이제 참 강골이 박혀셔가지고 끝까지 그걸 인정을 못 하시고, 나중에는 한번 스님을 유교 직후 때 피난 왔을 때 한번 보고는 내 아들이 도인이 됐다. 도인은 도인들을 하고는 그렇게 이제 참 강가에 쳐놨던 부처님한테 복수한다고, 살생한다고, 살생이 복수다 하면서 이제 강에 쳐놨던 거물도 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하셨지만은 속마음은 여전히 이제 분한 생각을 못 버리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어머니 되는 분이 없으면은 이제 이게 또 아들 만나러 가는갑다 하고 이러면서 갔다 오면 어머니한테 그리 구박이 심했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참 서름 많았던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우리 참 오늘 오빠가 스님이 이렇게 자기 혼자가 아닌 수많은 이런 신도님들의 열렬한 참 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경락왕생하시는 이런 모습을 어머니가 봤으면은 그 한이 다 풀어졌을 텐데, 오늘 내만 보고 어머니가 이 장면을 못 봤다는 그 소름이 커서 이렇게 지금 몇 시간째 울음이 안 꺼지는데 스님이 실대없는 간섭을 한다고 실컷 야단 먹었던 그런 이렇게 기억이 있고,
또 그날 출상하는 날 그 가야 그 야로 그 인터체인지까지도 버스가 막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걸어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당 의원들은 헬리콥터 타고 저거 뭐고 저 가야 그 호텔에 그 헬리콥터장에서 내려서 올라올 수 있었고 그때 이제 민주당 그 대표하신 이기택 신가는 뭐 그런 혜택이 없어서 당신은 평일만 생각하고 왔다가 길이 막혀서 저 뭐 이 시간에는 도저히 도착을 이제 못할 시간인데 그 가만히 보니까 오토바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손짓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네 부르는 대로 돈을 다 줄 테니까 행사 가자. 이래가지고 도착한 것이라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님 그 연결식 그 풀썩 주저앉던 그 모습들이 뭐 눈에 선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